네, 저희 이제 10년 후 우리 책방의 마지막 파트 5 이제 나누면은 Q&A로 넘어갈 건데요. 네. 물레 책방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미 10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 책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경제적 어려움 같은 얘기도 잠깐 이제 책방 창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는 장소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TBC 뒤편에서 이제 곧 개업을 앞두고 있는 시인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5번째, 6번째인가 장소를 옮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번도 옮기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집주인과의 건물주와의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방 운영할 때 사실은 이게 책방이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업종을 했더라면은 이를테면 여기다가 근사한 바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면 되게 장사가 잘 될 텐데 책방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이제 고정비를 줄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버려져 있던 공간.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대구에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특히 시내 중심과 동성로만 가더라도 2층 공간, 3층 공간 이런 데 되게 비어진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데를 좀 잘 찾아내셔서 주인을 만나서 그게 잘 이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책방이 좀 10년 이상도 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망할 거야, 너. 너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약간 오기가 생겨서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 10년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서 가장 어린 책방직이었기 때문에 2010년 4월에 그런 얘기 했는데 한 10년 해야죠. 라고 했는데 진짜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10년을 물으시니까 굉장히 제가 아득해지면서 그때 제 나이가 몇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대구에 처음 생겨난 공간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러 멀리서 일부러 이 책방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책방이 안 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부러 책방에서 모임을 하고 멀리서 일부러 데려와서 뭐 책을 막 사게 하고 뭐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 되게 눈물겹게 사실 고마운 순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때 기자들한테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가 너무 그런 분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이렇게 좀 안쓰럽고 사실은 너무 뭐 구미에서 오시고 막 포항에서 오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각자 사는 동네마다 이런 동네 책방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자 동네마다 그렇게 노는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책방들이 되게 많아지는 공간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많아져서 그런 책방들이 이 대구라는 좀 보수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변화가 더딘 동네를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제 그런 10년 전 그런 바램처럼 굉장히 많은 책방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지금 매일신문사에서는 문득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방을 일주일마다 소개하는 연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만나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연재할 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방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책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요건 제가 책방 10주년 때 행사 써먹으려고 만들었다 못 써먹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새로운 제가 이제 오늘 써먹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바람처럼 정말 많은 이제 동료 책방들이 많이 생겨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나날들을 코로나 와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년을 앞두고 계시는 오 대표님에게 10년 후 익다익다의 모습은 어떨지 또 여쭈고 싶네요. 그런데 책방 지기들이 이렇게 뭐 인스타나 이런 데 SNS로 많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 팀에서 10년을 넘긴다라는 책방은 정말 신과 같습니다. 보통 한 2년 주기로 책방이 없어질지 그 존폐 위기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넘기고 나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10년이면 정말 네, 책방지기로서 존경을 할 만한 그런 책방이죠. 네. 저는 뭐 10년 후의 책방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그리는 것보다 그 오늘이
점차 쌓여서 10년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희 책방 앞에 이런 그 간판에 제가 새겨놓은 그 버지니아 울프의 글인데요. 나는 그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끈끈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책방이 제가 그리는 10년 후의 책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존경을 표했잖아요. 책방지기 10년이 지나면 신이다. 이 여러분 계통에서는. 제가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예,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책방 운영하면서 그렇게 힘든 점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사실 원동력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것도 제가 10주년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슬로건인데요. 제가 책 읽는 사람의 마음, 이 각자 또 다 생각하시는 마음이 다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너무너무 이런 공간을 좋아해주고 또 이와 같은 공간이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혼자 있었다면 사실은 10년을 넘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리고 아까 진짜 그런 손님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책방들이 있거든요. 기사 보시면 아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길문고라는 서점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 침수가 된 거예요. 그 서점이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책방의 손님들이 십시일반에서 그 서점을 다시 살려낸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풀무지르라는 책방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세 분의 젊은 책방지기가 나서가지고 그 책방을 지금 다시 운영하고 있고, 원래 풀무지 운영했던 은정복 대표님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제주 풀무지를 다시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방이라는 공간이 그런 것 같은 게 되게 저희도 사실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엄연히 이제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상업적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아닌 거예요. 이 공간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공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가게들이 동네 책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저로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되게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힘든 점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별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책방은 진짜 10년 동안 자리 한 번도 안 옮기고 저 사장님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저기 앉아 있네. 물론 주름살은 좀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때 제가 책방 위치가 이제 대구여고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생 여고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해서 저한테 막 남자친구랑 막 데려오는 모습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책방을 하지 않았다면은 만날 수 없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매일신문에서 아마 기자분이 지적하셨는데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약간 헌책방이잖아요. 헌책방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책방 중에 제일 좀 입소문난 부분 중 하나가 절판된 책을 굉장히 잘 찾아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책방 열기 2010년 전부터 한 헌책방 다닌 역사를 타면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책방을 다닌 셈이 됐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헌책방들의 사장님과 일종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느슨한. 제가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면은 제가 연락을 돌리면 웬만한 책은 거의 일주일 내에 다 입고가 되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작가님들이 본인이 아주 데뷔 초기에 냈던 책들을 제가 찾아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 감사하다는 연락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저희 책방에서 백석 시집을 사가가지고 그걸 본인의 자신의 SNS에 대구의 장우석 감독이 이런 책을 주문했는데 그게 자기를 되게 위로하는 편지를 써서 올렸다 하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았다가 돌아가실 때 그걸 다시 리트윗했더니 메리심에 기사가 나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런 책방을 하지 않았다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손님도 계시고 저자도 계시고 출판사분도 계시고 정말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아까 오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혼자 책을 읽었다면 절대 읽지 않았을 만한 책들 또 읽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런 나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제가
계속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지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낙천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헌책방으로서 경제적인 거를 가장이신데 또 네, 그 가장으로서의 짐을 헌책방, 물레책방으로 또 이어나가기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거 같은 책방지기로서 이해가 되고요. 네, 저기 시간이 다 됐나요? Q&A로 넘어갈까요? 한 8분 정도 더 쓸 수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어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전 질문지의 마지막으로 적혀 있는 질문 이런 질문 같습니다. 10년 후 얘기도 저기 듣고 있으면 비슷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다의 좀 꿈 이야기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읽다 상호가 처음에는 책을 읽다고요. 뒤에는 기억만 읽는 읽다입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네. 책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씩 익히는 거죠. 네. 익어가게끔 노력을 내는 그런 책방으로서 그 역할을 좀 다 하는 것들이 저의 꿈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책방에 와서 모임 때 물어봐요. 이제 책방 참여자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오셔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누구 엄마입니다. 빼고 어디 삽니다. 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러면은 어버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네.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나를 연구하고 써먹는다네. 박노해 씨 글인데요. 네, 나를 연구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뭐 좋아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 꿈은 정말 7살 유치원 때만 꾸는 건지 그런 거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내 정체성은 뭔지 나의 욕망은 뭔지 이런 것들요 한번 깊게 연구하는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박한 저의 꿈입니다. 아니 읽다의 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근사한 꿈을 꾸고 계시는 읽다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이제 제가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좀 질문을 제가 받아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나 질문이 안 나올까봐 미리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 책 한 권, 읽다 대표 책 한 권 가져와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선물로 드리자. 그럼 네.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주 얄팍한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손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책방에 책을 사는 분들, 책을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동네 책방들 그냥 잘 모르고 가시면은 되게 이상한 책들을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교보문고에 없는 책, 영풍문고에서 못 본 책,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책방을 다시 갔다가 좀 말하면 재방문을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동네 책방이라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책방지의 취향에 딱 맞는 책들. 이를테면 지금 어떤 또로 서점 중에는 이제 대구에는 사진책만 파는 서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장르 소설만 파는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면은 나는 다른 책 사러 왔는데 그런 책이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서점에서는 한 권의 책만 파는 거예요. 한 권의 책만. 한 달 동안. 그런 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을 탈탈탈 터는 거죠. 저자도 부르고 해서. 그런 책방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사람들을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아마 질문을 받아가지고 드렸던 답 중에 한번 제가 얘기한 다음에 되게 근사한 답이구나. 자주 써먹겠다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취향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취향의 공동체. 네, 그 동네 책방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근사한 정말 천국 같은 곳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취향과 꼭 맞는 책방지기가 있는 책방이라면 정말 매일매일마다 출근을 하고 싶은 그런 곳이 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취향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진 거죠. 동네 책방 덕분에. 그래서 그 취향에 갔더니 와 정말 이런 소설 누가 좋아할 걸 했더니 그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너무나 행복한 거죠. 와, 정말 내가 내 취향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고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는 곳이 동네 책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얼마큼 확보하냐에 따라서 그 책방이 정말 뭐랄까 이렇게 영업을 잘한다 그럴까 좀 잘 이어갈 수 있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책방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도 답 한번 드려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저희 책방의 경험치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엄마를 키운데 애들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굴레에서 너무 답답하고 나는 어디쯤에 있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오시면 적어도 2시간 책을 매개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삶 자체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기 학원 얘기 아니고 남편 험담 아니고 시어머니 갈등 문제 아니고 나 그리고 삶 자체의 언어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장소. 그래서 여기 오시면 나 살겠다 그러세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네. 일단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책방지기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업으로 책방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직종을 하면서 책방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제일기획이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광고회사에서 카피를 썼던 최인아 씨가 최인아 책방이라는 거의 동네 책방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막 벌리는 책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홍철 씨 이런 분들도 홍철 책방이라는 책방을 운영해서 철든 책방. 철든 책방. 그게 해방촌에 있다가 지금 새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책방들, 뭐 그리고 오상진 아나운서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책방을 또 열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겸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겸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본업은 영화 감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영화도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분들의 영화를 가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드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외부 강의를 좀 제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강의를 많이 다녀고요. 그래서 그 강의는 제가 2003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강의도 벌써 제가 경력이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20대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나가거나 외부에 칼럼을 쓰거나 등등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사실은 좀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창업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좀 건강한 방식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좋은 책방이라고 하는 거는 책방만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책을 팔든 책방 차를 팔든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든지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책방이 사실 제일 모범적인 책방인데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약간 좀 삐딱한 책방이 아닐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한 다른 곳에서 벌어서 좀 이렇게 플러스 난 부분들을 마이너스 했을 때 채워내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부분의 아마 동네 책방들이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를테면 좀 이렇게 책방지기가 그렇게 겸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함께 사시는 동반자 혹은 배우자 뭐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제가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책방들 다른 데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은 사실은 문 닫은 곳이 되게 많습니다. 대구에도 스튜디오 카르텟이라는 책방이 또 문을 닫았고 몇 군데 책방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뭐 되게 우울한 아마 책방지기 분들께서 되게 그런 데서 코로나 블루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사실은 좀 그런 일종의 안전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책방이 정말 진짜 코로나 같은 상황에 손님이 아무도 없는 전무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뭔가 좀 하나의 불씨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이제 책방 운영할 때 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을 오나 대표님께 또 청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희 책방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 책방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또 그 구조 탓, 사회 탓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온라인 서점에서 하지 않는 것들 또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방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관통하는 통찰력도 있어야겠고요. 기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또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방지기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이를테면 동네 책방이라 하고 하면은 그 굉장히 어떤 자선 사업가 내지는 봉사자 뭐 이런 개념을 많이 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백화점 가서는 절대 안 깎으시는 책을 갑자기 동네 책방 아유 동네인데 이러면서 10%를 깎아달라고 하시고 책 한 권 팔아서 3,000원, 4,0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큐레이션 책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 가셔서 온라인 서점에서 사시고 네, 그러한 인식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를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그 노력들을 하시는 책방지기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참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어우러지고, 특히나 우리 그 책방의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2번, 5번, 10번씩 하시고, 또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소외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원에는 정책 자금 지원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가요? 그때 그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네, 와닿지 않는 지원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는 일부 사람에게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월세를 공평하게 뭐 이렇게 좀 혜택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괴테가 80년을 책을 읽었는데 지나고 나서 80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이것이 내가 잘한 방법인지 어떻게 책을 읽어야 잘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책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부딪혀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만 골라서 읽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왜 비판받는지 나의 경험으로 오는 것과 타인의 경험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독서 모임 어떤 약속 장치가 걸린 독서 모임이 뭐 장점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편독을 없애고 내가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독서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부딪혀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책방지기들이 책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치열하게 읽어야 되고 어떨 땐 덥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앉아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해내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그럴 때도 좀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사진인데요. 이거 제가 10수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와. 네,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야, 박수, 박수. 네, 왜 이 사진을 들고 왔냐고 하면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요. 이제 Q&A 질문에 나오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을 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 하나를 올리고 2개를 올리고 100개, 10,000개, 10만 개를 올려야지 그림이 나옵니다. 독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책, 2책을 차근히 앉아서 엉덩이 힘으로 밀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요약해주는 책 읽어서 내가 다 읽었다라는 쾌감이 들죠. 그것 절대 자기 거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으로 밀어붙이는 이를 악물고 근데 책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읽어야 돼? 하지만 읽고 나서는 본인이 아마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책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해답 없어요. 그러나 나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인류 문명의 가성비 좋은 그리고 최고의 어떤 도구 매개체라고 확실히 저는 이제 경험치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네, 답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질문 주신 분이. 아, 네. 예,
글쎄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책을 별로 진짜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하고 어릴 때 이제 제가 한글을 만화책으로 깨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대구역 주변에 이제 헌책방 쪽에서 만화책을 파는 곳에서 그 당시에 뭐 보물섬 같은 것들 뭐 이런 나이가 나오죠 이제 드디어 어깨동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뭔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뭔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제 나이대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한 번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선배들이 얘기도 잘 안 해주고 뭐 자기렇게 아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관련 책을 막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그때 제가 어떤 해에는 방학이 2달 동안 도서관에서 매일마다 아침 8시쯤 가서 9시 정도 마칠 때까지 계속 그 서가에서 책을 계속 꺼내서 계속 읽어봤어요. 물론 한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물론 다 읽은 책도 있지만 어떤 책을 꺼내서 좀 발췌해서 읽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몰랐던 세계들이 그 선배들이 얘기해주지 않았던 어른들이 얘기해주지 않았던 세계들이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알게 된 어떤 부분들을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알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책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어릴 때 갔던 헌책방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20대 초반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책방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어떤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 근데 그 순간은 사실은 뭐 언젠가 올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제가 약속을 드리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 주신 분에게 그게 뭐 내일이라 당장 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책이란 건 무용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순간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폭주하실 겁니다. 폭주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잘 쓴 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좀 약간 저는 이렇게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은 약간 마약을 한 듯한 느낌? 약간 좀 되게 황홀한 계속 그 문장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좋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는 크레디트 딱 올라오면 자리에서 딱 이러면 다 그냥 싹 사라진 영화가 있거든요. 주로 블록버스터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들은 엔딩 크레디트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직원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그 주인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저 혼자 그 영화의 다음 이야기를 막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본인에게 딱 맞는 바로 주파수에 맞는 한국 불꽃이 튕기는 순간이 저는 그때 왔습니다만은 질문 주신 분에게는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온다면은 근데 그걸 오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계속 뭐 책이란 거 뭐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어떤 것이든 계속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아니 이거 세계 명작으로 읽었던 이 사람 작가가 남혐 아니야 남혐 여혐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를테면 그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의 영화든 저희 영화계에서 이미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언급조차 않는 영화 감독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에게 버리기도 하고 맡기도 하고 이거는 내 성에 한 70% 차, 30% 차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120% 충만한 책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정말 책을 좋아하는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아침에는 주부들이 많이 오고 점심 때는 저기 어르신들이 오고 저녁 때는 직장인들이 오면은 그 책방은 대박 납니다. 그런 책방은 없는 걸로 알고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런 책방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나이 또래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알만한 연령층이고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오전 점심 이후에 아이들 보내고 엄마들이 모이는 그 시간대가 가장 활발히 돌아가는 책방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시간은 책방지기가 움직이는 시간인데 그거는 밤낮이 없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그거는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혹시 책방을 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시간 잘 없고 책 주구장창 읽어야 되고 치열하게 사셔야지 책방이 유지됩니다. 네. 예, 저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실은 저거 좀 저희 책방도 이제 뭐 이렇게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업 시간이 적히긴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시간 비워야 할 때가 많죠.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쨌든 이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뭘 간판을 붙여놓고 혹시 그때 오셨다가 방문을 못했다가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제가 나중에 오시면 이제 뭐 커피를 드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오 대표님 같은 익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비슷한 또래 여성분들,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책방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약간 제가 어쨌든 헌책방으로 이제 검색하면 헌책방으로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받는 전화가 이제 학기 초나 그럴 때는 이제 무슨 교과서 읽냐고 저한테 급하게 막 엄마한테 전화 오죠. 그런 거 파는 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책 정리하는데 책 좀 사가시냐고. 저는 이제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그런 걸 제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좀 지금도 사실 10년 넘게 운영하지만 사실 그게 손님의 주기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분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그 작가분 책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평소에 안 팔린 작가인데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때 어떤 트렌드라든가 주기라는 게 따라서 계속 이제 손님들이 이제 물론 꾸준하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속 제가 책방지기로서 책방을 지키고 운영하려면은 좀 그런 트렌드 같은 걸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책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해서 그것만 쫓으면서 곤란하고, 그렇다면 우리 책방은 큐레이션 책방을 어떤 책을 꽂아야 될까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꽂아보기도 하고 다시 반품하기도 하고 또 새로 꽂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다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아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 위주로 온다고 했는데 잠깐 이제 머리에서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린이 문학, 청소년 문학, 그다음에 저희 금요독서회 같은 경우는 70대 네. 여성분도 오시고요. 남성분들도 50대 남성분들도 오시고, 네, 다양한 연령층이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익타이트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노란 불빛 책방, 경기도에 계시는 분도 서울의 악어 책방 대표님, 그다음에 포항에 그 지금 책방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 쪽에는 그런 연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구 이 경북 지역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어떤 독립 출판물만 취급하는 서점들은 그 젊은 그 원동력으로 연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중년 또는 저희 나이 또래 때 그 대표님들이랑은 거의 그 연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성을 지금 아까도 저희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연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어떤 그 개별 책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해결책을 찾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이고요. 그 아까 이제 그 오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그 젊은 이제 그 대구에는 이제 독립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젊은 친구들, 혹은 이제 북 디자이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모여가지고 대책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성과를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한 주간 같은 걸 지정해서 일주일 동안 무슨 행사를 하는 걸 봤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 대표는 그렇고 저희 책방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은 모임인 거죠. 근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각 지자체별로는 사실은 그 동네 책방들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네 책방을 약간 일종의 이렇게 청년들의 창업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경기도 쪽에는 책방 학교 같은 거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책방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기적인 이제 그 강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강좌를 하는 곳도 계시고, 어떤 지자체는 이제 동네 책방마다 지도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잘 되는 곳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동네 책방만 투어하기 위해서 가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제주도에 실제로 동네 책방 한 100군데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닌 곳도 있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약한 거죠.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보면은 대구에서 그 시외에서 아마 그런 관련 조례가 이제 막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뒤늦게 막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이번에 뉴스에 제가 며칠 봤었는데 무슨 그 동네 책방에서 책을 구매하면은 그 책값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100만 원 정도인가 200만 원 정도인가를 지원해주는 게 있던데 그런 게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 책방들만 또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놓쳤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정보도 사실 공평하게 좀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같이 연대해서 진짜 좀 치열하게 토론도 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어떤 필요할 때는 좀 공동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는 문제의식은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예, 종종 있었고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약간 개인적인 좀 이렇게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되게 좀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낙천적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우유부단한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별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별로 좀 잘 없고 약간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역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예, 푸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랬으면 제가 이제 어떤 행사를 기획했어요. 근데 기획했는데 제가 여러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나 책 쓸 때 에피소드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작가분을 초청했어요. 작가분을 초청하고 제가 사회자를 따로 부른 거예요. 근데 작가분이 제가 그때 무슨 제가 작가 이름 밝히지 않고 그때 학교 폭력에 관련된 청소년 소설을 쓴 작가분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학생을 악마라는 식으로 해버려서 근데 그 사회자 선생님이 그때 이분이 정교조 출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예의하고 딱 중재하면 이분이 같이 이제 막 도셔가지고 같이 뭐 거기서 막 싸워가지고 토론 듣는 분이 한 명씩 뭐 떠나가는 그 보고 막 되게 이상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게 망연자실 책방 혼자서 이렇게 의자를 정리하던 그 순간이 떠오른 청소를 막 밀대하면서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작가분을 따로 만나고 그래서 만나고 다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다시 또 풀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렇게 헤어져 버리면은 저는 이 작가 지금 문제 있네 이 사람 그분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시거든요. 청소년 분야의 작가신데 앞으로 그렇게 그분 제가 인식을 보내면은 이분하고 앞으로 이분 책을 진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 연락해서 다시 뵙고 쌤 그때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때 본인이 약간 좀 그분이 반응이 좀 그래가지고 좀 본인이 좀 약간 좀 그랬다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하고 그 쌤 따로 만나서 또 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는데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아까 뭐 책방 창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꾸 팁을 드리면 좀 사실은 이 책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쪽에 사람을 계속 응대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왜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저는 되게 재밌게 듣는 편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난감한 거죠. 사실 이렇게 막 되게 뭐 개인적인 자리에 박차고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나가야지 제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난감한 순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좀 그런 순간이 있다면은 저는 어쨌든 사람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풀던가 아니면 또 다른 모임을 만나서 그 모임에서 또 제가 치유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잘 받고요. 한 달이 30일, 31일인데 저는 한 달에 20번, 24번 그 이상 독서 모임을 리드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제법 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의 의존이 지나치게 과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때 책방지기는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성격 같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책 읽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또 책방을 좋아해 주시는 사람의 힘으로 다시 견디기도 하고 또 책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내가 견뎠을 때
책이 삶이 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겨내라라고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응원을 주기도 하고요. 네. 반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힘들기도 하고 또 힘도 얻고 그것이 삶 아니겠나 싶고 책이 아무리 좋아도 삶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화롭게 가는 것,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방지기 그 배우는 과정에 늘 서 있죠. 네.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분인데 여러분 그 독립 출판물 중에 독립 잡지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 잡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미용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잡지가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나오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독립 잡지, 인디펜던트 매거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싱클레어라는 이름의 잡지인데 아마 그 이름은 이제 헤세를 좋아하시는 오원하 대표님 잘 아시는 이름 같은데요. 그 싱클레어라는 잡지를 만드신 분이 원래 서울에서 신촌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경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경주 불국사 앞에서 이렇게 문학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특별히 다음 달 요 날이죠.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오셔서 그런 독립 출판물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일단 인사 말씀. 네, 코로나라서 지금 CG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래서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